자, 135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해상도가 뭐 보기 나쁘지 않지. 불편하도. 같이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자, 정지해 있는 질량 1kg는 물체 B를 향해서 자,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135번 문제도 그렇고 밑에 136번 문제도 뭐 비슷한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A와 B가 충돌하고 B는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물체 A와 다시 충돌한다. 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어떤 이제 운동을 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봅시다. A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요렇게 있었는데, 그럼 A하고 B가 이렇게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C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B가 쭉 달려가서 B가 또 C하고, 이렇게 또 충돌을 하겠죠. 그 사이에 또 A가 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요런 이제 과정들인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지? 근데 얘네가 지금 요 거리가 처음에 12m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A하고 B 사이의 요 거리가 애초에 12m였단 얘기야. 어이. 이해됐어요? 12m였단 얘기고 거기를 자 A가 지금 얼마로 가고 있어요? 6m/s로 지금 가고 있죠. B는 정지해 있는데 그러면 얘가 6m/s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를 얼마 만에 2초 만에 간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2초 지나서 여기서 빡 하고 얘가 충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2에서 4초까지 다시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멀어지고 있지. 그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얘네 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죠? 자 충돌하기 전에 A만 B는 정지였으니까 얘만 운동량이 있었을 텐데 자 12만큼의 운동량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충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니? 그치? 자, A도 가고 B도 갈 텐데. 자, 이때는 일단은 뭐를 A하고 B의 뭐 질량은 나와 있으니까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속도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기 요게 되겠죠. 여기 얼마야? 이게 6m/s지. 그지? 근데 자, 그죠? 2초 동안 12m 멀어졌으니까 6m/s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야? A와 B 사이에 6m/s의 속도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데 A의 운동량은 자 질량 곱하기 속도 VA라고 합시다. B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때 자 B의 속도가 얼마? A의 속도보다 6만큼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그게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자 2VA 플러스 VA 플러스 6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면 3VA는 6이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얼마? 2m/s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충돌하고 나서 A는 얼마? 2m/s로 가고 있는 거고 B는 얼마? 8m/s로 가고 있는 거죠. A보다 6m/s가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가다가 요거 4초가 되는 지점에 시간에 C하고 충돌을 한 거야.
자, 해서 4초가 되는 지점이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가는데 C하고 부딪힐 때까지 여기 또 2초 걸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B의 속도가 느려졌을 거 아니야. B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여기 다시 밑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요렇게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겠지. 됐어요? 그럼 이때 자 B의 속도는 얼마가 됐니? 자 여기 얼마 이거 얼마야? 2분의 4니까 2m/s인가요? 그지? 근데 이거는 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야? A하고의 상대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2m/s가 됐다는 얘기는 지? 자 2m/s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충돌한 이후에 A가 2m/s였는데 느려졌어? 자, A와 충돌, C하고 충돌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운동량이 자 B의 운동량이 있었을 거고 잠깐만 A와 B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지.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느려지니까 2m/s가 느려졌다. 6m/s가 돼야 되나? B가 충돌한 다음에 6m/s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여기에서는 얼마? 6이 될 거고 지금 요 앞에서 A가 8m/s로 왔으니까 얘 운동량이 8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C가 질량이 얼마니? 1kg이지? 그럼 C가 운동량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m/s로 가야겠네. 말이 안 되잖아. B가 더 빨라?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A 느려지는 거잖아. A 2m/s가 됐다는 얘기는 A보다 2m/s가 느리다는 얘기야. 여기서 2m/s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설명했네. 그럼 A보다 지금 요게 무슨 말이냐면 A보다 속도가 2m/s 느리다라는 뜻이야. 근데 아까 여기서 A가 얼마였어? 2m/s였잖아. 그럼 A보다 2m/s가 느리면 얼마? 0이네? B는 여기서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충돌한 다음에. 정지하고 그러면 B가 8m/s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C가 8m/s로 움직이게 되겠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보기를 보시면 A와 B가 충돌한 직후에 B의 속력은 8m/s가 됐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찾았죠? B의 속도는 8m/s가 됐다고.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 자, 6초일 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A, B, C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자 4가 된다? 아니죠. 여기 지금 얘네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한 게 없죠. 외부에서 따로 힘이 작용한 게 없지. 지들끼리 충돌만 했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A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12가 얘네들이 어떻게 충돌하든지 계속 12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6초일 때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4가 아니라 그대로 12가 되는 거죠. 자, 8초일 때 A와 C 사이의 거리는 그럼 요 8초가 갔을 때 A와 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자, 잘 봐야겠네.
그러면 8초일 때 아까 여기서 A가 여기 가서 얘 충돌할 때 2초 걸렸어요. 그지? 그리고 8초까지 그러면 6초 동안 그 이후에 A는 속도가 얼마가 됐어? 2m/s가 됐는데 그지? 그 이후에 6초 동안 얼마 갔어? 12m 갔겠지. 됐네? 자, 6초 동안 12m 갔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8m/s로 6초, 4초 여기서 충돌을 한 거니까 그 이후에 4초를 더 갔네. 얘는 8m/s로 4초를 더 간 거야. 됐나? 그럼 다시 여기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아까 B가 8m/s로 2초를 가서 충돌한 거였으니까 16m였어. 됐어요? 그러면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애초에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단 얘기야? 28m였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여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2m였잖아. A가 6m/s로 2초를 가서 충돌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B가 8m/s로 2초를 더 가서 C하고 충돌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12m가 되는 거였고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16m가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애초에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28m였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사이에 A는 자 얼마를 12m를 가서 B하고 충돌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2m/s로 줄어든 다음에 8초일 때 거리를 물어보니까 6초를 더 간 거지. 6초를 더 가서 또 12m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자, 여기로부터 얼마? 자, 24m를 간 거죠. C는 몇 초일 때? 4초일 때 B하고 충돌을 하고 그죠? 8m/s가 돼서 속도가 4초를 더 간 거잖아. 그럼 여기로부터 얼마? 8m에 4, 8에 32. 32m를 더 간 거지. 여기에서 B하고 A의 거리가 이제 여기부터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B가 C하고 충돌을 해서 B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4초일 때 B하고 C가 충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32m에다가 여기 요 차이 이거 4m지? 합쳐서 얼마? A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36m가 된다는 거야. 됐나? 보기에서 A하고 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얼마? 36m가 된다. 답은 기억 하나겠네. 다시 한번 보고 자, 이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됐나? 다음 거 넘어가요. 다음 136번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자,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4m/s로 자,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가 충돌한 뒤에 A는 정지했대요. 자, B는 정지해 있는 C와 충돌한 직후에 한 덩어리가 됐대. 자, 그 다음에 B와 C는 벽과 충돌한 뒤에 같은 속력으로 뭐 했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서 또 A와 충돌한대요. 뭐 충돌 이렇게 많이 해. 모든 충돌이 끝난 뒤에 A의 속력은 B와 C의 4배가 됐고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고 합니다. A, B, C의 질량 다 같다고 했으니까 자 1kg으로 둡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치? 그렇게 하면 자, 처음에 A가 자, 얘 운동량이 얼마였어? 그러면 4였겠죠? 그지? 그 다음에 자, B하고 충돌을 했어. 그지? 자, 요 위에다 볼까? 처음에 A, B, C가 있었는데 그지? 충돌하고 나서 A는 정지하고 B는 튕겨 나갔어요. 얘가 얼마? 4m/s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A가 0이 됐으니까 속도가 그럼 얘네 질량이 같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B가 4m/s로 튕겨 나갔겠지. C는 여전히 여기서 정지 상태였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충돌을 해서 이제 한 덩어리로 가는 거야, 얘네가. 그럼 질량이 2배 됐잖아. 그럼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는 2m/s로 얘네가 충돌한 다음에 움직였겠지. 됐나? 그리고 나서 이 BC가 어디?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왔대.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나올 때 같은 속력으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로 튕겨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A가 정지 상태로 계속 있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와서 다시 A와 또 충돌한대. 그럼 A와 충돌하고 그러면 A는 튕겨 나가고 B하고 C도 계속 가고 있겠지. 한 덩어리로. 그때 자, A의 속력이 B와 C의 4배가 된대요. A의 속력이 B와 C 얘네 속력의 4배가 된대. 얘 4V로 두고 얘 V로 두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가 튕겨 나올 때, 지? 자, 여기에서 얘 운동량이 얼마야? 4였죠. 그지? B하고 C 질량이 1kg니까. 됐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는 그지? A 질량이 1이잖아. A, B, C 질량 아까 우리가 다 1로 두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 운동량 얼마? 4V. 얘 운동량 얼마? 2V.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6V는 4가 되니까 V는 6분의 4에서 얼마? 3분의 2 m/s가 되겠지. 물론 이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뭐야? 아, A의 속력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V는 3분의 2로 하기로 했으니까 A의 속력 아까 뭐라 해서 4V로 하기로 했지?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8 m/s가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질문할 거 있나?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만드시면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얘기가 이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관련해서 140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 난이도 상하고 빈출 난이도 중에 빈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자, 마찰이 없는 책상면의 기준선. 자,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가 F인 힘을 자, 요때 뭐야? A하고 B가 지금
질량은 다르고요.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죠? 기준선 Q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 각각 2mm입니다. 옳은 설명으로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가 S라고 한다면, 그지? S라고 한다면 이때 A에서 한 1의 양과 B에서 한 1의 양은 어때? 같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한 1의 양이, 이때 한 1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알짜 힘이 한 1의 양입니다. 알짜 힘이 한 1의 양은 뭐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한 1의 양이 같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서 요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그죠? 질량 2m VA의 제곱과 여기서 2분의 1 m VB의 제곱이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얘네들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두고 봅시다.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뭐 계산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은 힘으로 밀어 잡아 당겼는데 무거운 놈하고 가벼운 놈 잡아 당길 거야. 누가 시간이 더 걸리겠어? 무거운 놈 잡아 당길 때 힘이 더 걸리겠지.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근데 A에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죠? 틀린 얘기죠. 됐나? 그치? 자,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했던 요 얘기 가지고 한번 보면, 그치? 자, 결국 이제 뭐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보면 2VA의 제곱, VB의 제곱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VA가 VB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A의 속도가 더 느리다는 얘기는, 야, 같은 거리 갈 때 느리면 어떻게 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에, 자, 크기가 F인 힘이 A의 한 1과 B의 한 1은 같은 거리, 이동 거리 S는 같잖아. 그럼 이건 같은 거지. 그죠? 다음에 Q에서 B의 속력은 A의 속력의 2배이다. 이 얘기 물어볼 줄 알았지. 그죠? 근데 이게 여기가 VA 제곱으로 2배인 거지. VA와 VB의 관계로 따지면 어떻게 돼? 루트 2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굳이 여기 쓰지 않아도. 그래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요런 거 많이 쓸 거거든. 이거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 요 얘기 많이 쓸 거거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얘기 할 때 힘 1과 1 계산할 때 어서 1 계산할 때 반드시 뭐로만, 알짜 힘으로만 해야 돼. 알짜 힘으로만.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관계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알았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여? 자, 넘어가서 143번 한번 이번에 봅시다. 어서. 앉고. 자, 그 가방 치고 같이 앉자. 자, 143번 한번 보시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이 연결된 물체를 잡아당겨서 용수철이 자 평형 위치에서 0.5m만큼 늘어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 적용 탄성력의 크기를 자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자 탄성력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용수철에서 그죠? 뭐가 위치 에너지 어떤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 첫 번째 탄성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kx로 계산하자. 늘어난 길이만큼 탄성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계산하지.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이제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에서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그냥 그래서 가에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5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에서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0.5m 늘어났으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계산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k 값을 알아야지. 그죠? 그럼 다시 여기 그래프에서 자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어? 탄성력 F는 kx로 구하는 건데 그럼 k는 x분의 f가 되는 거고 x분의 f가 뭐야? 기울기지 여기서? 그지? 기울기가 k 값이에요 여기서. 됐나? 그럼 얼마야? 20이 아니 4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k에 40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의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40 하면 5가 나오겠죠. 됐어요? 다음에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등가속도라는 거 있잖아. 자, 이거 알아야 돼. 가속도는 F는 ma잖아. 요거부터 보자. F는 ma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가속도 a는 힘하고 비례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고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고 힘이 반대 방향이면 가속도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물체를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용수철의 요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거야.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어? 힘도 줄어들지. 힘이 변한다는 거야. 힘이 변하면 야, 등가속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일정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등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힘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용수철에 의해서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운동을 하면 용수철의 길이가 계속 왔다 갔다 변하고 용수철의 길이가 변하면 힘도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니지. 그냥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 됐나? 등가속도는 아니야. 알지?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요 니은은 틀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에서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을 때 평형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은 자 그러면 얘가 평형 위치에 왔다는 건 무슨 말이니? 그치? 얘가 여기 왔을 때 그럼 얘가 여기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 물체가 용수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자 요 양 끝에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운동의 왜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거고, 반대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될 거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될 거야. 양 끝에서. 그리고 요 가운데 왔을 때 여기 지금 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됐다는 얘기든, 용수철이 길이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그때 속도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요 두 군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니까 보존법칙 쓰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아까 어디 구했잖아. 5 나왔지. 5줄. 그지? 그럼 여기에서도 얼마 나와야 돼?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5줄 나와야죠. 그럼 2분의 1 m v 제곱해서 그게 얼마? 5줄 나와야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럼 v 제곱은 그지? 5 넘기면 1, 2. v 제곱은 2가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v는 얼마? 루트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2m/s가 되는 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44번. 자,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해서 그치? 자, 물체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 힘 F가 2초까지는 3N으로 작용하다가 그 이후에 2초에서 4초까지는 또 1N으로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게 아니네. 그죠? 중간에 힘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치? x는 1에서 가. 자, x는 3에서보다 크다. 자, 가속도 a는 우리 아까 봤죠? a는 n분의 f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1초 x는 1.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 3N이 작용할 때고 x는 3. 여기 얘기하는 거죠. 1N 작용할 때니까 여기서는 n분의 3N. 여기에서는 a는 n분의 1N.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지. 3배가 더 크네. 맞는 얘기죠.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x는 3에서가 x는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니? x는 1에서 봐봐. 아까 우리 했던 거 1과 운동 에너지 정리 사용을 하면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y축이 힘이고 x축이 x니까 그죠? 이게 이 면적이 1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면적 따지면 여기 얼마? 3이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었으니까 그지? 1초 지났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1의 양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그럼 뭐 하면 돼? 3초까지의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가 6 나올 거고 여기가 얼마? 1 나올 거니까 7이네. 그러면 3초일 때는 0으로부터 얼마? 7만큼 변한 거잖아. 그럼 여긴 7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7줄
여기는 3줄. 2배는 아니죠. 큰 건 맞지만. 됐어? 다음에 F를 작용한 순간부터 물체가 X는 4m를 지날 때까지 F가 한 일은 결국 이거 전체 면적 구하라. 4초까지 면적 구하라는 얘기네. 면적 전체 다 구하면 얼마 나오겠어? 8 나오겠죠? 한 일의 양은 8줄이다. 맞는 얘기지. 기억과 디귿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어? 자, 다음에 넘어가서 149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A와 B를 기준선 P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 각각 m, 2m이고 지면으로부터 P까지의 높이는 h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P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바로 봅시다. P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mgh잖아. 얘는 mgh, 얘는 emgh.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B가 더 큽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자, A가 B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가 뭐 통합과에서 배우잖아.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려도 그죠? 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없다면 동시에 도달하는 거 아니야? 떨어지기 직전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는 다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틀렸지. 같아요. 그 다음에 B가 높이 2분의 h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이거야 뭐. 얘가 여기 왔을 때 그죠? 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겠지. 그죠? mgh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동안에 뭐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만큼이야? 그죠? 왜? 위치 에너지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mgh가 되는 거지. 맞는 얘기죠. 디귿 하나. 됐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뭐 꼭 mv 제곱 이런 형태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죠? 이렇게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도 이제 바꿔서 표현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1번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네요. 됐나? 자, 점 A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2kg인 물체가 점 BCD를 지나면서 낙하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C까지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6줄이 감소했대요. 16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16줄이 감소했답니다. 자,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10m/s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고 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가 보네. 자, 그리고 A에서 가만히 놨으니까 여기 처음에 속도는 0이었겠지. 그죠? 0초였을 거고 이때 속도도 0m/s였을 거고. 됐나요? 자, 그때 16줄이 위치 에너지가 16줄이 줄었어 가면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거꾸로 16줄이 증가했겠네. 그죠?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m의 질량이 얼마였지? 얘가 2였죠? 곱하기 v 제곱은 얼마? 1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v가 4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c의 속도가 얼마? 4m/s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자 요때 얘 여기 시간이 얼마야? 0.4초가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잖아. 이게 뭐야? 1초마다 속도가 10m/s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니 속도, 시간 우리 중력에서 배우는 그래프 생각을 해봐.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기울기가 중력가 속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언제일 때 속도가 4m/s가 됐다는 얘기는 0.4초란 얘기지. 이해됐어요? 요 그래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4m/s란 얘기는 요때 시간이 0.4초란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거니까 여기 속도는 0.2초가 되고 여기 속도는 2m/s가 되겠지. 그러면 됐어요?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가 늘어나는 거야.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자 C에서 물체의 속력은 8m/s가 아니라 얼마라고? 4m/s라고. A에서 D까지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는 0.6초일 거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6m/s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2 V제곱 6의 제곱 그지? 그럼 얼마? 36줄이네. 운동 에너지가 36줄 증가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36줄 감소했겠지. 그죠? 그래서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36줄이다. 맞는 얘기죠. 다음에 A와 D 사이의 거리는 A하고 D 사이의 거리는 A와 C 사이의 거리에 4분의 9배이다.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수업할 때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다시 중력에 의해서 운동할 때 그치? 여기서 다시 이거 그려봅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치? 요렇게 가면 그치? 예를 들어서 t, 2t, 3t 요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뭐가 요 면적이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1대 3대 5 이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지금 요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 여기가 A 지점일 때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A와 D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그죠? A와 C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9배가 되는 게 맞다냐고. 오케이? 그걸 굳이 계산하지 말고 요거를 떠올리고 있으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됐나? 해서 요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4번
자, 여기 154, 그 다음에 밑에 156, 그 다음에 157까지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쉽시다. 알지? 조금만. 이거 내고. 자,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수레가 빗면 위에 점 P, Q, R을 속력 V, 3V, 4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자, 높이는 라지 H, EH, H 이렇게 갑니다. 이때 요 H는 얼마겠니?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P점일 때, 자, P점일 때 볼까? 그 다음에 Q점일 때, 그 다음에 R점에 있을 때 각각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서 얘네 뭐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 중력의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겠지. 그죠? 그러면 자 P점에서 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수레의 질량을. 자 위치 에너지 얼마? mgH가 될 거고. 그죠?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mv제곱이 될 거고. 됐어? 그 다음에 Q점에서는 자 mgEH가 될 거고. 자 2분의 1 m 얼마? 3V의 제곱이 될 거고. 자 R점에서는 얼마? mgH가 될 거고. 2분의 1 m 얼마? 4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가?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얘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감소한 게 얼마야? mgh 감소했잖아. 그게 여기 얼마? 16V 제곱 될 거고 여기가 얼마? 9V 제곱 될 거니까 그지? 2분의 1 m 얼마? 7V 제곱 아니면 3.5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됐나? 그러면 자 여기서 라지 H를 구할 때 뭐에 의해서 하여튼 스몰 h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뭘 해야 돼? mgh에 맞춰서 애들을 변형시켜 줘야겠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2분의 1 mv 제곱은 이게 얼마에 해당하는 거니? 자 다시 자 2분의 1 m 7v 제곱이 mgh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2분의 1 mv 제곱은 얼마? 7분의 1 mgh가 돼야겠네.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인지 따지면 되겠네. 자, 그러려면 자, 여기서 한번 또 없어. 그럼 여기서 한번 자, 또 따져 보면 그지? 여기 얼마냐? 여기 9V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 9V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얼마? 7분의 9 mgh 이렇게 되나? 그죠? 다시 여기가 7일 때 mgh였으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7분의 9 mgh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전체 다 하면 요거 전체 다 하면 2mgh가 있으니까 7분의 14 더하면 되겠네. 그럼 7분의 23 mgh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7분의 22. 왜? 여기 7분의 1이 있으니까. 그죠? 정리하면 자 mgh는 자 7분의 22 mgh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h는 얼마?
7분의 22h와 같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을 계속 안 죽인 거야. 계속 2분의 1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됐어? 안 됐어? 어디서? 7분의 23. 여기? 자, 요거는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요것만 봐봐. 요것만. 여기가 요 3v 제곱 풀면 9v 제곱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2분의 1 mv 제곱에 7 들어간 게 mgh잖아. 그럼 여기 9 들어가 있지. 그럼 얘의 몇 배야? 7분의 9배지. 그럼 mgh로 바꾸면 7분의 9배가 되는 거지. 됐어? 그 여기 mgh 2mgh잖아. 그럼 7분의 14에다가 7분의 9 더해서 7분의 23 됐다는 거지. 됐어? 에서 요렇게. 자, 다음에 156번 한번 봅시다. 자, 기운 내고. 자, 156번은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림 물체 A, B가 마찰이 없는 말도 안 나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점 P를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자 B는 점 Q를 3V의 속력으로 지나며 R에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대요. H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얘네가 지금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거잖아. 그지? 같은 빗면에서 운동한다는 얘기는 얘네 뭐가?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때 A한테 작용하는 가속도하고 B한테 작용하는 가속도가 그지? 다 이제 뭐 오른쪽 아래로 간다면 그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각도가 작용을 해요. 그럼 A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고? 빨라질 거고. 그지? B는 속도가 느려질 거잖아. A는 속도가 빨라지고 B는 속도가 느려질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Q점, R점에서 속도가 같아진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은 시간 동안 A하고 B가 왔을 때 A의 속도가 얼마? 2V가 되고 B의 속도도 2V가 되면 되죠. 얘가 V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V만큼 속도가 느려져서. 됐어? 계산통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같은 속력 그게 얼마? 2V의 속력으로 충돌을 했다는 거야. 됐나요? 자, 해서 일단 그 얘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A가 V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지금 봐봐. 여기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이제 H 구할 건데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초였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걸리겠어? 이때도 T초 걸리겠지. 됐어? 아니 B가 T초 동안 같은 가속도로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 B가. 그럼 A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내려갔겠지. 속도도 같이 변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잘 해야 돼. 지금 얘네 둘이 가속도가 같아. 가속도 같은데 B가 올라오는 동안 속도가 V만큼 증가했어. 아니 감소했어. 그 얘기는 내려가면 거꾸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같은 가속도니까. 그럼 A가 여기서 속도가 V였잖아. 그 여기 내려가서 여기 2V 됐잖아. 그럼 또 내려가면 여기 갔을 때는 얼마 된다는 거야? 3V 된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B 생각하지 마. B 생각하지 마. A만 생각해. A만. 그냥 A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갔는데 어디에? P점에 있다가 Q점에 갔는데 이때 속도가 V였고 이때 속도가 3V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하고 여기에 높이차 H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뭐 한 거?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어? A의 운동 에너지가.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되니까 2분의 1 M 질량 얼마였어? 그냥 M V 나중에 3V 제곱이니까 9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처음에 속도 V였으니까 V 제곱 하면 얼마? 자 2분의 1 해서 4mV 제곱 나오네. 그지? 됐어요? 요거 계산하면 4mV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하고 같다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고. MGH하고. 그럼 M 지워버리면 그지? H는 얼마 나와? G분의 4V 제곱.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 여기서 B를 알려줘서 올라가서 충돌할 때 속도가 같았다는 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A가 요 위치에 가면 여기 B가 있던 요 위치에 가면 얘 속도가 3V가 될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힌트인 거야 그냥. 여기서 B가 어떻게 했네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어요? 해서 요렇게. 자 157번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자 기운내.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점 PQR을 지나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PQ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여기서 V0였고 여기서 2V0이고 P에서 Q까지 거리는 2D가 되고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D가 된대요.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할 때 여기서 얘 운동 에너지가 E0라고 할 때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 얘 속력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 속력을 요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요렇게 나눠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 여기가 1번 구역이고 2번 구역이라고 하면 1번 구역에서 지금 우리가 뭐 쓸 거냐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거 쓸 거야. 알지? 이거 쓸 건데, 자 어차피 얘네 지금 가속도는 다 일정할 테니까 1번 구역에서 2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2D가 되죠? 이거는
v제곱 여기서 2v제곱이었으니까 4v 제로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v제로였으니까 v제로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2번 구역에서 2 곱하기 a 곱하기 자 여기 이동거리 d였으니까 d는 여기 지금 속도를 여기 속도를 지금 몰라 여기를 그지? 자 그럼 나중 속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여기 그냥 v라고 합시다. 여기 속도를 v제곱 마이너스 여기 2v제로였지? 그러면 그지? 4v제로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2배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 여기가 얼마 나와? 3v제로의 제곱 나오는 거니까. 그지? 아, 2배가 아니지. 2분의 1이지. 여기도 요렇게 계산해서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5v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절반 돼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v제곱은 얼마 나와야 되니? 1.5면은 4를 빼서 5.5 v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겠네.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자 P에서 R까지 자 운동하는 동안 그럼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동안 자 감소한 지 중력에 의한 에너지는 그지 여기서 요렇게 가는 동안 뭐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죠? 자 M, G 그 다음에 H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쉽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하면 되잖아. P점하고 R점에서 그럼 P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2분의 1 M V0의 제곱 R점에서 얼마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그죠? 자 아까 여기 속도를 V로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럼 V의 제곱인데 아까 우리 여기서 뭐 구했지? V 제곱은 5.5 V0 제곱이라고 구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5.5 V0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5.5면 얼마냐? 4분의 11인가? 4분의 11이 아니지. 2분의 11이지. 2분의 11이니까 얘는 4분의 11 MV0의 제곱. 얘는 4분의 2 MV0의 제곱. 그죠? 그럼 얘네 차이는 4분의 9 MV0의 제곱.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R에서 운동 에너지를 E제로라고 할 때 여기 이거를 E제로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요거에 11분의 9 E제로가 되겠죠. 11분의 9 E제로 5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